이재명 정부가 추경 예산 편성을 서두르면서 충청북도가 지역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한 후의 도정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대낮 납치극을 벌인 20대 일당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범행을 의뢰받았습니다. 제천 엑스포 개막 100일을 앞두고 여러 단체들이 입장권 구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새 정부가 추경 예산과 국정과제 수립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충청북도도 분주해졌습니다. 당장 있을 추경안에 지역 사업을 포함시켜야 하고 또 2달 안에 세워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선 공약에 약속했던 수건 사업이 실제 반영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충청북도가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벼랑 끝 골목 상권과 경기 침체를 타개하려고 정부가 추경 예산 편성을 서두르면서 충청북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257억 원 규모 23개 사업들을 추렸는데 당장 며칠 내에 확정될 정부 추경안에 포함시키는 게 급선무입니다. 특히 주력하는 건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그리고 카이스트 오송 첨단재생의공학관,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평가지원센터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입니다. 이번 정부의 어떤 방향과 맞고 또 현재 또 상황에 맞는 것들을 지금 추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 문이 열렸을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대선 공약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것. 충청북도는 대선 전에 125건을 건의했었는데 이 가운데 49건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공항 민간 활주로, 오송 K바이오스퀘어, 청주교도소 이전, 청주공항 김천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다 합치면 36조 넘게 들어갈 거대 사업들이지만 관건은 당장 2달 동안 국정기획위원회가 세워나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진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분과별로 설명을 드리고 지역 국회의원들 통해서도 이번 국정과제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했던 전국 5극 메가시티를 충청권이 1순위로 추진하는 데엔 4개 시도 공조가 필수입니다. 중부권, 충남북을 아우르는 새로운 거점 도시, 그러니까 메가시티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저출산까지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곧바로 8월 말까지는 내년도 정부 본 예산안이 편성돼 민선 8기 마지막 1년을 남긴 김영환 호가 새 정부와의 관계 속에 충북의 실리를 확보해낼 수 있을지 도정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4선 의원으로서 정책위 의장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종배 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인사청문 특위위원은 모두 13명으로 국회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이 맡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낮에 야구 방망이를 든 남성들이 20대 남성을 납치했습니다. 범행 당일 경찰이 용의자들을 붙잡았는데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범행을 의뢰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떼인 돈을 받아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인데요. 경찰은 피의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새 남성 일행이 20대 남성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남성이 뒷걸음질치며 피하려 하자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잠시 뒤 이 일행은 남성의 상의를 벗긴 채 뒷좌석에 태우는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야구 방망이를 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낮 아파트 단지에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남성을 납치해가자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성을 차에 태워 도주한 피의자들은 2시간 반 만에 충남 천안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3명은 모두 20대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고액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자 누군가 SNS로 떼인 돈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며 피해자의 자택 주소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대출 사이트에서 불과 수백만 원을 빌려 갑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돈을 받아내려고 폭행하고 납치까지 한 겁니다. 이 남성은 납치된 이후 차량 안에서도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3명에 대해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범행을 의뢰한 사람이 대부업체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피의자들과 휴대전화가 아닌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아 현재 신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미국 알래스카 연합훈련에 참가 중인 공군 19전투 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 한 대가 한국 시각으로 어제 오전 9시쯤 이륙 활주 중 파손돼 조종사 2명이 비상 탈출했습니다. 전투기 파손 정도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으며 비상 탈출한 조종사 2명은 가벼운 화상과 열상을 입어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은 사고조사팀과 긴급정비팀을 미군 기지로 보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학교 강사 파견에 진보 측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전을 거점으로 한 보수 성향 종교단체가 200곳이 넘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시대 흐름과 다르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IT 기술을 활용한 강사 양성 과정을 알리는 홍보물입니다. 선착순 20명에게 일정 기간 교육을 제공하고 이후 학교 강사로 취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참가 신청을 한 뒤 교회 기도실에 마련된 강의실을 찾았습니다. 강연에 나선 건 단체 대표이자 목사인 남성. 하지만 그가 처음 꺼낸 주제는 IT가 아닌 성교육이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입니다. 청소년들의 이 성적 관계를 갖는 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남성 청소년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성적 욕구를 본능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안고 있다. 여러분은 감정이 분리가 안 돼요. 남자애들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뇌의 차이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적 호기심은 본질적으로 달라 성적 행위는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이거를 극복하게 돼요. 바로 동의하게 관계가 가장 좋겠죠? 자, 그런 남자친구들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봉사할 마음입니다. 있어요? 피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성관계 자체를 피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선택은 가지는 것이고 다만 사랑은 이러이러한 거다. 너희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야. 청소년들이 피해야 하는. 강의에 참석한 대부분은 교회 지인이나 단체 강사의 추천을 받은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여기 수업하시고 학교 수업 소개하시는 선생님 있거든요. 그 선생님 추천으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강의 내용이 학교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 해당 단체는 지난 2023년 기준으로만 전국 초중고 218곳 3,200여 개 학급에서 성교육과 생명 존중 교육 등을 진행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네, 이 기독교 단체는 대전 외에 세종에서도 청소년 상담 교육기관을 수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양성한 강사진의 상당수는 교육청의 성폭력 예방교육 우수 강사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보수 성향 교육의 진보 측의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청소년 성교육 상담 전문기관인 대전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이장우 대전시장 취임 직후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가 맡아 3년째 운영 중입니다. 지역 시민 인권단체는 수탁기관 선정 당시부터 단체를 이끌고 있는 목사의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조례 반대 활동 이력 등을 들어 반인권, 친혐오 세력의 수탁기관 선정 철회를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반인권적인 감수성을 가진 곳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학부모로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이 단체는 대전에서만 7개 센터나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세종시에서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수탁기관은 동구 지역에 유독 집중돼 있습니다. 스폰지가 물흡수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이념들을 자기 신념화할 가능성도 다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가지고 교육하는 공간에서 이런 분들이 활동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해당 단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조립식 건물 한 채에 작은 교회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를 맡고 있는 목사는 청소년들에게 시대착오적 성교육을 한다는 인권단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저희가 누가 들어도 아이들한테 주입하고 있네, 강요하고 있네. 그러면 선생님 다 제재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싶은 교육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과 청소년 교육과의 접점은 센터 운영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보낸 공문입니다. 학교 단위 성폭력 예방 교육에 활용할 만한 우수 강사 명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체 강사 명단 가운데 이 단체와 단체가 운영 중인 대전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소속 강사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이 단체에서 추천된 우수 강사 숫자는 지난해 23명에서 1년 만에 38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 2020년 4월 이 단체를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민간 전문기관으로 선정했다. 대전 스쿨미투 공대위의 문제제기 이후 관련 기관 선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대선 이후 시군 방문을 재개한 김영한 지사가 어제는 진천군을 방문해 철도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동탄에서 진천, 청주공항을 거쳐 김천으로 가는 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완성되면 대한민국의 중심이 중부 내륙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송기섭 진천군수는 보제 이상설 기념관 공원 조성과 덕산 스포츠타운 조성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올해 들어 충북의 고용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충북의 고용률은 68.5%로 올해 1월 63.8% 이후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도 99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5%인 2만 4천 명 늘었고 실업률은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산업별 취업자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이 17,000명 늘었고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이 7,000명 줄었습니다. 제천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가 이제 100일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엑스포는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것이 성공 여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지요. 여러 단체들이 입장권 구매를 약속하면서 엑스포 성공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엑스포. 대학과 금융기관은 물론 종교단체와 직능단체 등 15개 단체가 엑스포 입장권 2만 3천 장을 구매했습니다. 조직위가 목표한 입장권 판매는 55만 장. 이 가운데 80% 정도를 사전 판매해 엑스포 흥행을 돕고 구매자들을 민간 홍보 대사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엑스포 성패를 가늠할 기업 유치도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목표했던 250개사 유치에는 아직 모자라지만 현재 건강기능업체 48곳과 화장품 기업 10곳, 의약품 4곳 등 105개사가 참여를 확정했습니다. 좋은 기업, 그것도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또 화제거리도 생기고 또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기업들 유치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천연물을 학술적, 산업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세미나는 목표했던 10건을 넘어 이미 12차례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관람객들이 천연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전시관 연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천연물을 사용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셔서 천연물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갖추시고 한방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과 환경을 책임질 천연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도 자리할 천연물 산업 엑스포는 오는 9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립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